자,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할게요. 네, 1번은 NH3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뭐 2주기 중심 원자가 질소고 2주기 15족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인 질소는 최애값 전자수가 5개야. 네, 그렇기 때문에 5개를 그려주고 이때 H는 뭐다? 1족 1족이니까 최애값 전자수가 하나. 그러면 2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공유받아야 돼서 얘도 역시나 이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으로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 그래서 한 개씩 공유받고 얘를 입체 구조로 표현해 주려면 뒤에 거는 점선으로 그리고 여기는 조금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구조는 뭐가 되냐면 잘 보면 알겠지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입체 수가 뼈대가 하나, 둘, 셋, 4개예요. 4개라서 4. 그리고 뭐 그 중에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4, 1. 그래서 얘는 삼각불 구조라고 했죠. 삼각불. 그리고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는 건 뭐? 요거. 주위 원자들 중에 같은 것끼리 연결해서 중심이 중심 원자랑 일치하는지 보면 돼. 그러면 일치하면 무극성, 일치하지 않으면 극성이야. 근데 얘 세 개를 이어보면 주위 원자 H 같은 것끼리 세 개 이어보면 요 중심이 중심 원자랑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는 극성 분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H2O 해볼게. H2O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심 원자가 한 개 있는 게 보통 중심 원자였죠? 근데 얘는 2주기 16족이기 때문에 얘는 6개야. 최애급 전자수가 6개야. 자, 근데 6개인데 6개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H 역시 뭐다? 얘도 단위결합으로 연결되죠? 근데 하나를 공유받으면서 단위결합으로 연결되니까 여기 하나 먹으면서 단위결합, 여기 하나 먹으면서 단위결합.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뼈대가 몇 개? 4개. 그러면 4고 그리고 그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2개나 있죠. 그래서 LP가 2지. 그러면 이 구조는 뭐다? 구은형이다. 구은형. 물론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굳이 입체 구조로 정확하게 적고 싶다면 이렇게 그려도 돼요. 어떻게? 얘를 이렇게 그리고 뼈대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그려주고 시작하면 돼. 근데 여기서 뭐 여기에 진공연산쌍, 여기에 비공연산쌍 2개를 달아주고 나머지 부분 2개에다가 H를 2개를 달아준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구은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극성을 따져야 되는데 극성은 뭐 요거 2개를 이은 중심이 중심 원자랑 일치하느냐? 일치 안 하네요. 그러면 뭐다? 얘도 역시나 뭐다? 극성이 되겠어. 극성 분자가 되겠어. 그리고 얘네들의 결합각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까지 하고 결합각은 한 번에 할게요. 자, 3번까지 하고 결합각 한 번에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Cl4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될 건데 한 개 있으니까 2주기 14족이라서 얘는 4개야. 4개인데 얘는 4개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Cl은 뭐다? Cl은 3주기 17족이기 때문에 최애값 전자수가 7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그러면 얘는 8개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를 공유받아서 단위결합을 연결시켜줘야 돼. 즉 뭐다?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한 개 전자를 먹으면서 단위결합으로 연결시켜주면 된다. 얘는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옆으로 Cl 그리고 얘는 위로 지워주고 Cl. 자, 그러면 입체 구조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구조가 되겠다?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SN이 뼈대가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이중결합도 뼈대 하나, 삼중결합도 뼈대 하나, 비공유 전자쌍도 뼈대 하나. 그래서 뼈대가 4개고 그 중에서 포함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죠. 다 공유 전자쌍이지. 그러니까 4, 0이라서 얘는 무슨 구조냐면 딱 봐도 어떻게 생겼어? 정사면체 구조죠. 그래서 정사면체 또는 사면체 구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극성을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것끼리 이어서 중심이랑 그 도형의 중심이랑 중심 원자랑 일치하는지 보면 된다. 자, 얘네들 이어보면 뭐가 나와요? 정사면체가 나지. 말 그대로 정사면체죠. 근데 정사면체의 중심이랑 중심 원자랑 정확히 일치하네. 그러니까 얘는 뭐다? 무극성이다. 주위 원자 중에 같은 것끼리 이었더니 정사면체가 나오는데 정사면체의 중심이랑 중심 원자랑 반드시가 아니라 일치하더라.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결합각을 한번 알아볼게요. 결합각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에서 요 결합각은 몇 도였냐면 109.5도야. 그러니까 뼈대가 4개인 거 기준으로 비공유 전화쌍이 하나도 없으면 얘는 그리고 정사면체면은 얘는 109.5도가 돼요. 근데 NH3 봐봐. NH3는 뼈대 4개 중에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대체가 됐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뭐다? 얘는 조금 줄어들어서 107도가 돼. 그리고 이번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나 들어와. 그러면 더 반발력이 세지. 반발력이 세니까 얘 2개의 공유 전자쌍 여기 결합들은 서로 밀려나서 얘네들끼리 쪼그라들어. 더 쪼그라들어서 얘는 몇 도가 된다? 더 작아져서 104.5도가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Cl3야. BCl3는 중심 원자 역시나 하나 있는 게 중심 원자의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얘는 2주기 13족이기 때문에 얘는 3개예요. 그러면 분소가 최외각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이때 Cl 아까 말했지? 단일 결합으로 전자를 하나 먹으면서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나를 먹으면서 연결, 하나를 먹으면서 연결, 하나를 먹으면서 연결. 그러면 얘네 세 개의 얘 세 개의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시키려면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된다.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된다. 봐봐요. 근데 평면 삼각형 구조인데 얘네들의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그거 안 따졌네. 얘네들의 얘의 입체수, 중심 원자의 입체수는 하나, 둘, 셋, 뼈대가 3개. 그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0. 그렇기 때문에 3, 0인 경우는 평면 삼각형이 됐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얘는 주위에 있는 원자들이 3개가 모두 같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정삼각형이야. 그런데 정삼각형의 중심이랑 중심 원자랑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무극성 분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결합각도 구할 수 있어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합각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결합각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120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BeF2야. BeF2. 근데 내가 말했지? 붕소랑 베릴륨 얘 두 개. 중심 원자가 붕소랑 베릴륨이 오면은 얘는 옥텟 규칙을 마주 알아야 된다. 결핍 케이스. 그러니까 주위에 얘는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8개보다 못 미치죠. 그러니까 결핍 케이스예요. 그리고 베릴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베릴륨 같은 경우는 2주기 2족인데 얘는 그러면 최외각 전자수가 2개. 그러면 하나, 2개 그려주고요. 그리고 F 역시나 뭐였다? 2주기 17쪽이기 때문에 얘는 7개. 근데 7개 있는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이기 때문에 역시나 8개가 되려면 전자를 한 개 공유받아서 단일 결합으로 연결돼야 돼요. 즉 뭐다? 중심 원자에 붙여줄 때 전자 하나를 먹으면서 단일 결합으로 붙여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먹으면서 단일 결합으로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의 전자 간 반발력, 전자쌍 간 반발력을 최소화시켜 주려면 반대쪽으로 배치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몇이냐면 2고 그 중에서 뼈대가 2개죠. 그 중에서 비공유상이 0인데 이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배치를 해주면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최소화될 거니까 이 구조는 뭐가 된다? 선형 또는 직선형이 된다. 선형 구조 또는 직선형 구조. 그리고 요거의 극성, 무극성 판단은 어떻게 한다? 주위 원자 둘 중에 같은 것끼리 이어
같은 것끼리 이은 다음에 중심이랑 이 직선의 중심이랑 중심 원자랑 일치한지 보면 된다.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의 결합각도 바로 할 수 있어. 결합각은 뭐? 직선이니까 당연히 180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폼 RDI인데 폼 RDI는 여기서 보통 팔이 제일 많은 게 얘입니다. 탄소기 때문에 얘를 중심 원자로 세우면 돼. 근데 탄소는 아까 했듯이 2주기 14족이라서 얘는 뭐다? 얘는 4개의 최애가 전자수로 간다. 또는 우리 탄소화물에서 배웠듯이 탄소는 결합이 4개. 그러니까 뭐 팔이 4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H 같은 경우는 뭐였어? H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생각해 보면 뭐다? 얘가 H가 1주기 때문에 얘는 전자가 1개 있고 따라서 뭐다? 얘는 2개만 있어도 안정하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단위결합을 해요. 그러면 단위결합으로 2개, 수소가 2개 있으니까 2개를 붙여줘요. 그리고 나머지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2주기 16쪽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8개가 되기 위해서는 2개의 전자를 공유받아야 돼. 그러려면 얘는 팔이 2개예요. 근데 이 팔이 이중결합으로 겹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개 총 2개일 수도 있고 보통 요 2가지 방법을 기억하면 돼요. 화올 때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추가돼 보통. 자,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탄소가 팔이 2개인데 산소도 뭐라고? 비공유연산 2쌍이 있고 팔이 2개예요. 근데 얘를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2팔을 서로 이어주면 되죠. 어떻게? 요렇게 2개를 이어주면 돼. 자, 그러면 산소 팔 하나 둘 셋 4개 됐죠? 그리고 팔이 4개면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그래서 옥텟 만족. 그리고 얘도 역시나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만족. 그리고 팔도 2개 맞네. 2개가 겹쳐지긴 했지만 따라서 얘는 어떤 구조가 되냐면 얘 보세요.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몇이야? 하나, 둘, 셋. 이중결합도 하나의 뼈대로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30. 아까 뭐랬어요? 30인 경우 얘는 평면삼각형 구조였지. 이번에는 주위에 있는 원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걸 알고 산소랑 수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다? 그냥 삼각형이에요. 평면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아니에요. 그래서 평면삼각형 구조고 그리고 얘네들의 극성을 따져볼게요. 극성을 따져보면은 같은 것끼리 이루겠지. 주위 원자 중에 같은 것끼리 이었어. 중심이랑 중심 원자랑 일치 안 하죠. 그리고 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만 끄면 되는데 얘랑 일치 안 하죠. 그럼 중심 원자가 일치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극성 분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요게 제일 어려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면요. O2F2인데 O2F2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얘는 중심 원자가 따로 없어요. 얘 중심 원자 따로 없고 산소를 아까 생각해보면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2쌍 있고 얘는 팔이 2개 따로따로 있거나 아니면 팔 2개가 합쳐져서 이중결합으로 있거나 요 2가지 형태를 취해요. 근데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2주기 17족이기 때문에 얘는 7개가 있어. 그러니까 뭐 전자를 1개 공유받아서 단위결합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얘는 팔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 개를 이어줘야 돼. 총 4개의 원자가 있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다리 역할은 한쪽으로 연결되면은 여기서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고, 얘도 보통 안 되겠고, 얘도 중심 쪽에 있는 원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소가 나서야 된다. 산소가 나서서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 산소가 나서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2쌍을 그리고 그 다음에 팔을 2개를 연결시켜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역시나 반대쪽도 비공유전자쌍 2개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얘네 두 개가 나머지가 어떻게 연결되냐? 아까 말했듯이 플루오린은 뭐다? 7개이기 때문에 최각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뭐다?
하나를 공유받아서 단위 결합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단위 결합으로 연결돼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요. 여기다가도 역시나 단위 결합으로 이어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주면은 옥텟 규칙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산소를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해. 자, 근데 이때 딱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거 두 개 주기원자라고 생각하고 요거 두 개 주기원자라고 생각하면 중심이 분자의 중심이랑 일치하니까 극성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 잘 봐요. 얘네들 입체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얘가 입체적으로 봐야 돼.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얘는 특별히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화학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 극성이라고 외우면 돼. 그리고 분자 구도는 따로 없어요. 얘는 극성이야. 과산화수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과산화수소도 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뭐다? 물에 잘 녹으면 극성이잖아. 얘도 과산화수소랑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나 얘도 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이랑 방법으로는 헷갈릴 수 있어. 왜냐하면 얘가 쌍극장 모멘트 벡터가 두 개가 상쇄되니까 0 아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 어떻다? 얘가 이렇게 약간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더해보면은 0이 안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7번까지가 마무리됩니다.